두 개 다 목조가 오가고 그다음에 그 초가집도 지진에 대해서 견디는 힘이 이제 강했습니다. 규모 한 6.5 이상 되는 지진이 생겨야지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형상을 보였는데요. 그 전에는 그 벽체라든지 이제 그것이 먼저 떨어져 나가고 그다음에 그 기둥 하단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하는 이제 그런 거동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 규모 6 이상의 지진이 여러 차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지난 2000년간 경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6.0 이상의 지진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주기를 띠며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가 통계치를 해보니까 한 200년에서 230년 정도 그런 주기로 그 다음에 이제 한 100년 내외 그 다음에 다시 또 좀 많이 일어났다가 또 다시 좀 조용해지는 기간이 또 그 정도 되는 이런 식의 좀 군집 현상이 나타나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우리가 몇 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은 어떤 군집 현상이 있는 것만은 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 한반도의 지진은 활성기와 잠복기를 되풀이해왔다. 일본처럼 빈번하지는 않지만 작은 지진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규모 6 이상의 강진도 주기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이런 큰 지진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그러한 주기의 구간 사이에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그러한 주기의 종점에 도달하면 반드시 규모 6에서 7에 해당되는 지진들은 반드시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한반도는 결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전국을 혼란의 소용돌이로 몰아갔던 규모 6 이상의 강진은 조용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진 불국사는 751년에 창건돼서 1200년째 이 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하고 국력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 신라는 이 불국사 건설을 위해서 총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반도에는 잦은 지진이 발생했던 시기였고, 특히 이곳 경주는 유독 지진 피해가 많았던 곳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신라인들은 거역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인 지진을 어떻게 마주했던 걸까요? 또 불국사는 그 많았던 지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던 걸까요? 저쪽에 노도가 노출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불국사가 자리한 경주 토함산. 기반함이 이렇게 드러나요. 이게 노도라는 것인가요? 예, 이게 할단층 노도인데요. 이 쪽이 자갈로 되어 있고 이 토함산 쪽이 그 바위로 되어 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진 않아요? 아니죠. 이곳에 단층선이 노출돼 있는데 단층 활동으로 인해 땅 위로 암반이 노출된 것이다. 변합니다. 상하로 변하든지. 이 단층선은 추적을 해보면은 대략 그 선원과 불국사 사이에 있는 그 문 쪽으로 이렇게 진행합니다. 첫째는 지진이 일어났을 때 불국사가 바로 영향권 속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진이 났을 때 단층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은 영향을 적게 받는데 단층선이 통과하는 곳에는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에 단층선의 있고 없고는 굉장히 차이가 크죠. 경주 지역은 수십 개 단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대표적 활성 단층인 양산 단층과 울산 단층이 교차하고 있어 예로부터 지진이 많았던 곳이다. 이곳 경주가 수도였던 신라 시대는
유독 많은 지진 기록이 남아있다. 신라인들이 겪어야 했던 지진의 공포는 삼국사기 곳곳에서 관찰된다. 80m가 넘는 황룡사 탑도 여러 차례 지진으로 인해 위기를 맞기도 했다. 그런데 신라시대에 지어진 건축물들이 천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건재한 까닭은 무엇일까? 숱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피해가 보고됐지만 첨성대는 1300년째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상부에 카이스트의 김동수 교수는 그 답을 내진 설계에서 찾고 있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이 상대적으로 지진 시에 강한 첨성대의 대표적 내진 설계는 두 가지. 내부를 가로지른 비녀석과 가장 상부에 위치한 정자석이다. 비녀석과 그 위에 정자석의 그 내진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의 첨성대와 동일한 모델을 만들고 비녀석과 그 정자석이 없는 모델을 만들어서 저희가 그 센트리피지 실험을 통해서 모형 실험을 실시를 했습니다. 원심 분리기로 지진 효과를 주는 실험. 비녀석과 정자석이 제거된 모형 비는 지진에 매우 취약한 모습을 보였다. 첨성대는 단순하게 벽돌을 쌓아 올린 건축물이 아니라 웬만한 지진은 버텨낼 수 있도록 특수 고안된 장치를 품고 있었던 것이다. 지진의 공포를 떨칠 수 없었던 시대. 신라인들에게 지진은 어떤 의미였을까? 삼국사기를 보면 신라시대 지진을 기술하는 방식에 흥미로운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지진이 일어난 후에 백제나 고구려의 침입이 있었다고 기록하는 것이다. 비슷한 방식으로 지진이 일어난 뒤 왕이 죽었다는 기록도 자주 등장한다. 삼국시대 지진이 96회가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전쟁이 25번이 일어났네요. 그리고 왕 및 시중에 사망사건이 24회가 있는 걸 보면은 그만큼 이런 천재지변, 특히 지진은 정치 행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요. 지진 이후 왕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니라 반란의 결과였던 것이다. 실제로 779년 경주에서 대지진이 발생한 뒤 김지정 등이 군사를 일으켜 왕과 왕비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그 대체가 많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왕을 바꾼다든가 시중을 책임자를 교체한다든가 하고, 혹은 이제 궁궐을 지어서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든가, 또는 왕이 일반 백성들에게 명을 내려서 여러 가지 혜택을 준다든가, 이래서 뭔가가 스스로 반성의 의미를 가진 게 이런 지진의 어떤 정책 의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당시 지진은 하늘이 내린 벌이었기 때문에 신라의 왕들은 지진을 정치적 반성의 계기로 여기고 있었다. 이면이 다 원래는 그 낮은 면인데 흙을 쌓았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삼국을 통일한 지 100년이 지난 서기 751년. 국력이 최고조에 달한 신라는 이곳 토함산에 불국사를 건설한다. 대규모 국책 사업에 신라인들은 그들만의 고민과 기술을 펼쳐놓았다.